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한데 알고 보면 정말 극과 극의 두 얼굴을 가진 원소, 바로 염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수영장 한 번쯤은 다 가보였죠? 거기 가면 딱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뭔가 툭 쏘면서도 소독 잘했구나 싶은 그런 깨끗한 냄새. 근데 과연 그 냄새의 정체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염소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인공이죠. 근데요, 이 염소라는 간단한 답 뒤에는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정말 끔찍한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먼저 염소의 아주 밝은 면, 긍정적인 얼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염소는요, 말 그대로 인류의 생명을 구한 공중보건의 영웅, 이 정도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염소는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원소예요. 이걸 강력한 산화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되게 공격적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애들한테 가서 야, 너 가진 거 내놔 하면서 전자를 확 뺏어오는 거죠. 그렇게 구조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만 바이러스 같은 애들을 만나면 바로 이 힘으로 세포벽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완벽한 살균제가 되는 거죠. 이 공격적인 성격, 이게 바로 염소의 힘의 원천인 셈입니다. 이 엄청난 힘 덕분에 염소는 정말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 이걸 정화해서 콜레라 같은 무서운 수인성 질병을 막아주고요. 수영장 위생도 책임지죠. 또 집에서 쓰는 락스, 그것도 바로 염소 화합물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에도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PVC 파이프, 각종 의약품,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죠. 특히 수돗물 소독에서 염소가 정말 물건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잔류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수장에서 일단 살균을 싹 끝내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물속에 아직 약간의 염소가 남아서 그 길고 복잡한 수도관을 타고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오는 내내 보디가드처럼 물을 지켜주는 겁니다. 혹시 모를 세균들이 중간에 번식하지 못하도록요. 와,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마운 염소에게 정말 믿기 힘든 어둡고 끔찍한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염소의 두 번째 얼굴, 전쟁의 무기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810년에 험프리 데이비가 이건 새로운 원소구나 하고 발견해서 그 황록색 빛깔이 너무 예쁘다고 클로린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불과 100년 좀 지나서 인간은 바로 그 원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최악의 비극을 낳는 도구가 된 거죠. 근데 왜 하필 염소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정말 소름 끼치는 물리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염소가스는요, 공기보다 2.5배나 무겁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 뿌려졌을 때 연기처럼 하늘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바닥에 낮게 깔려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병사들이 몸을 숨기려고 파놓은 참호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안으로 이 죽음의 가스가 스물스물 기어들어갔던 겁니다. 100년도 더 된 전쟁 얘기니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이 끔찍한 위험, 바로 오늘 여러분의 집 화장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치고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락스 있잖아요. 이걸 변기 닦는 산성세제 같은 거랑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2개 섞으면 효과가 2배겠지 하는 생각이 정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2개를 섞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저기 맨 끝에 보이는 Cl2하고 괄호 안에 G. 여기서 G가 바로 기체, 가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참호 속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바로 그 독가스, 염소가스입니다. 환기도 잘 안 되는 좁은 화장실에서 이 가스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표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보세요. 아주 희미한 농도인 1에서 3ppm만 돼도 목이랑 코가 따끔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서 30ppm이 넘어가면
바로 가슴이 아프고 구토가 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1000ppm. 이 정도면 그냥 몇 번 숨 쉬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집에서 청소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엔 정말 상상도 못할 위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네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첫째, 무조건 환기. 창문 열고 환풍기 켜시고요. 둘째, 찬물 쑤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가스 발생을 부추길 수 있어요. 셋째, 피부 보호를 위해 고무장갑 꼭 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절대 다른 거랑 섞지 말고 락스는 락스만 단독으로 쓰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염소의 좋은 힘만 안전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염소의 극단적인 두 얼굴을 모두 봤습니다. 한쪽은 생명을 구하는 영웅인데 다른 한쪽은 파괴적인 살인자라니. 이 놀라운 이중성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염소의 두 얼굴은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염소는 다른 물질의 전자를 빼앗아서 구조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힘으로 세균의 세포벽을 부수면 살균이 되는 거고요. 그 똑같은 힘이 우리 몸의 연약한 폐세포를 공격하면 독가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염소의 장점과 단점은 완전히 똑같은 성질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이 딜레마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분쟁 지역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염소로 물을 소독하는 게 필수입니다.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수입된 바로 그 정수용 염소통을 훔쳐다가 폭탄으로 만들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로 쓰일까가 염소 공급을 막는다? 그럼 당장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콜레라로 죽어나갑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비극이죠.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도구이지만 살인자의 손에 있으면 흉기가 된다. 그렇죠. 염소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세상을 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파괴하는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 싶네요. 결국 염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도 또 동시에 파괴할 수도 있는 이 강력한 양날의 검을 손에 쥔 우리는 과연 이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